안녕하세요, 투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롯데쇼핑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롯데쇼핑 연매출 17조 7208억 원, 영업이익 5970억 원, 당기손익은 마이너스 4650억 원. 이건 좀 눈물이 나네요. 시가총액 3조 원대, 코스피 시총 62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아울렛, 세븐일레븐을 더해 온라인은 롯데홈쇼핑, 롯데 이커머스를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통업계의 공룡입니다. 이번에는 롯데쇼핑 편을 두 개로 나눠서 마트, 백화점, SSM 등 오프라인몰 시리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커머스의 진격에 따른 롯데쇼핑 오프라인몰의 현재 상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가볍게 기사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온라인 쇼핑액이 사상 최대 거래액 12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중 음식 서비스는 100% 거의 2배 올랐네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의 게르만 민족 형들이 잘 해주신 것 같고, 음식료품 28.4%, 이건 범석영 회사랑 스라 누나가 한몫했겠네요. 그런데 좀 의외였던 것은 보통 대륙의 누나들이 매장에 와서 직접 쓸어 가시는 화장품 부문에서도 매출이 32%나 늘었네요. 직구를 배우기 시작하셨네요. 아무튼 이제는 뭐 화장품, 음식료품까지 온라인으로 배송받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연스럽게 오프라인 매장들은 성장 정책에 접어들었고 단순한 모객 마케팅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그중 특히 제일 타격이 큰 회사는 아무래도 롯데겠죠. 중국 사드 사태의 후유증과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 입은 내상이 아직까지 회복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매출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눈물 없이 볼 수가 없네요. 롯데쇼핑의 매출가액은 2015년 29조 1277억 원, 16년 약 23조, 17년 약 17조, 18년도 전년 동기 대비 1000억 원 정도 감소하면서 사실상 5년 만에 매출이 거의 10조가 빠졌어요. 게다가 영업이익도 급락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당기순이익부터가 이미 17년부터 적자 구조로 돌아섰기 때문이죠. 2017년에는 206억 원의 단기 순손실, 2018년에는 4650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주가 역시 2011년에 고점을 찍고 지금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3일에 실적 공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대형 적자가 공시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들 오프닝 때 살짝 온라인 쇼핑몰 증가를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계열사 중 특히 지금 마트와 슈퍼 부문은 지금 단군 이래 최악의 실적을 맞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롯데마트의 경우 2014년에 매출액이 약 6조, 영업이익이 2,300억 원이었지만 2015년에 반토막이 나더니 그 이후부터 쭉 떨어져 2018년 기준 매출액 약 5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적자선으로 돌아섰습니다. 슈퍼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14년 매출액 약 1조 8,980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85억 원을 바닥을 찍더니 자, 여기서 형님들 제가 바닥 밑에 지하란 것도 있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하고 그대로 쭉 또 떨어져가지고 2018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마이너스 631억 원을 찍었어요. 이거 쉽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은 롯데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옆 동네 대형 유통업체 친구들도 지금 유례없는 최악의 실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용진영의 이마트도 2019년 2분기 창사 이래 첫 적자가 났으니까요. 자, 이마트의 2019년 2분기 매출은 4조 5천억 원을 찍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00억 원, 단기 순이익도 마이너스 300억 원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마트 쪽도 지금 사장단 임원진 바꾸고 다 난리가 아니에요. 이커머스의 발달,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고객의 니즈는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의 실적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사실 롯데가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저 같은 평범한 시민도 알고 있었는데 롯데에 계신 훌륭한 형님들이 이걸 과연 몰랐을까요? 사실 롯데마트 입장에서도 진작에 시장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카니발리제이션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카니발리제이션이란 신제품이 기존의 주력 제품을 잠식하는 현상을 말해요. 여기서 비추어 보면은 온라인 시장이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즉 오프라인 회사 입장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뼈빠지게 접근성, 주차, 부지, 부대시설 등 각종 온갖 투자를 이끌어가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뼈빠지게 깔아놨는데 온라인 시장을 진출을 하자니 기존 투자에 대한 제살 깎기식의 잠식을 우려한 것이죠. 하지만 지난 쿠팡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롯데가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쿠팡은 로켓배송 등의 온라인을 주력으로 한 사업을 미친듯이 성장시켰습니다. 이 같은 쿠팡의 성장은 기존 오프라인 공룡기업들에게 자극을 주었고 결국 롯데 역시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롯데그룹은 2018년 10월 그룹 자체 5개년 50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전체 투자 규모의 25%에 달하는 약 12.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커머스에 집중하며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건 그냥 기사에 있던 내용 가져온 것인데 워낙 좀 상투적인 내용이 많네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유통인프라를 구축하는 디지털 트랜스제이션 계획을 한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하이마트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계열사들은 매출이 다 빠지고 있는데 우선 먼저 매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도 여긴 좀 양호하네요. 2014년 매출 3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400억 원대에서 2018년 매출 4조 1,000억 원, 영업이익 1,800억 원대로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하이마트가 국내 전자제품 판매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인 이유도 한몫합니다. 자, 지금 제가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전자제품 사러 갈 때 어디 가세요? 전자제품 살 때? 자, 딱히 생각이 나지 않으시거나 하이마트가 생각이 나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맞추신 겁니다. 하이마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44.7%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매장 수도 463곳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2018년 롯데 하이마트의 공기청정기와 건조기 매출 신장률이 각각 160%, 100%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하이마트는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증가하는 마케팅 비용입니다. 판매 관리비가 2017년 2,318억 원에서 2018년 2,434억 원으로 116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약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같이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영업이익은 감소한 마당에 지금 현실은 갈수록 전자제품에 대한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가전, 전자, 통신기기 온라인 거래액은 16조 8,934억 원으로 1년 새 3조 8,247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묻고 더블로 전자제품의 해외 직구 비중도 늘어서 2018년 상반기 해외 직구를 통한 전자제품 반입 건수는 168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했고 그중 TV는 109%, 냉방기기는 99%, 거의 직구량이 2배씩 올랐어요. 이제 롯데하이마트는 온라인의 온자만 들어도 치를 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옴니 채널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식음료 판매업, 여행업, 오락장, 체육시설, 공연장 등의 운영업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면서 시너지의 방향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취업준비생분들은 입사 전에 한번 구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매장은 인건비, 임대료는 고정비 부담이 크고 온라인 판매는 오프라인 대비 이익률이 낮아 옴니 채널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가늠하기 어렵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롯데에서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행이게도 롯데 백화점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자, 2014년 8조 5,133억 원, 영업이익 7,073억 원에서 2018년까지 매출과 이익은 살짝 빠졌지만 같이 어깨를 걸고 갈 때까지 간 마트, SSM에 비해서는 그래도 준수한 매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 성향이 양극화로 인해서 대부분의 품목에서 매출은 감소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명품 매출이 늘고 있죠. 2015년 12%였던 백화점의 명품 매출 비중이 2019년엔 20%를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 오프라인 명품 매출이 오히려 성장 추세라면은 정말로 명품을 직접 공급하는 당사자인 명품 회사들은 그냥 집에서 놀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한 3, 4개씩은 두고 다니시는 루이비통, 디올, 펜디 등을 보유한 루이비통모의 헤네시 그룹은 2017년에 이미 명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24세 브루스닷컴을 오픈했습니다. 2018년에는 영국 기반의 글로벌 패션 검색 플랫폼 리스트에 투자를 했죠. 그리고 까르띠에, 반클리프앤, 아펠 등을 보유한 리치먼트 그룹 역시 온라인 명품 리테일 그룹 육선아테포르테를 인수했어요. 자, 이젠 정말 택배 아저씨가 자, 루이비통 배달이요 하고 경비실에 맡기고 가는 날이 온 건가요? 자, 왜 이토록 세계 인류 명품 그룹들이 온라인 전략을 강화한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앞으로 다가올 명품계의 큰손들이 바로 여러분, 밀레니얼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 세계 명품 시장 고객의 45%가 밀레니얼 세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백화점 명품 시장의 VIP 내에서 20대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연령대별 매출 신장률을 보면 20대가 무려 78.6%를 이끌었고 다음에 30대 16.7%, 그 다음이 40대 50대가 순을 이었습니다. 2년 전 8.4%였던 20대의 명품 매출 비중이 30% 선으로 3배 이상가량 높아진 거죠. 30대도 16%가량 차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20, 30대 매출 비중이 전체 명품 매출 비중의 47%를 이끌고 있습니다. 명품을 이끄는 세대가 변화가 되면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2015년 잔그룹에서 론칭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 셀레곤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2019년 하반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9%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같이 이커머스의 진격은 당연히 오프라인몰의 구조도 바꿔놓기 시작했겠죠. 최근 백화점 트렌드의 변화로 얼굴에 해당한 1층이 화장품이란 공식이 깨지고 있어요.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구매와 헬스앤뷰티, 면세점 등으로 소비자들이 옮겨가면서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업계 최초로 영등포점 리빙관 1층과 지하 1층에 약 1,400평 규모의 식품 전문관을 열고 백화점 1층을 푸드마켓으로 구성했어요. 게다가 영등포점은 업계 최초로 별관 건물 전체를 리빙관으로 변신시키며 약 한 달 만에 생활 부문 매출이 3배나 뛴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용진이 형이 스타필드 오픈할 때도 느꼈지만 트렌드를 미리 앞서 나가거나 따라가는 것 하나는 정말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롯데백화점은 1층에 화장품 매장 대신에 해외 명품과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어나는 명품 매출을 통해 확실히 텐션을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롯데백화점은 소비 양극세 추세에 맞춰
주요 백화점 1층을 프리미엄 매장으로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의 오프라인 매출은 온라인의 진격으로 인해서 많이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SSM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를 통해서 매출 신장을 노력하고 있고, 백화점 역시 잘 나가는 명품 시장을 확대를 통해서 매출 신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프라인이 꼭 하향 추세 얘기만 할까요? 제가 계속 영상 내에서 오프라인이 안 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쭉 끝까지 떨어질까요? 참고로 주목해야 할 점은, 월마트의 경우는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이거는 다음 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프라인도 사실상 떨어지고 있지만 회생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롯데 지금 사드 사태 이후로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일본 불매에 치이고 지금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사실상 동네북 기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측은지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롯데 역시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많이 좀 해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위기를 잘 버텨내서 계속해서 경제 부흥에 힘써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산업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말씀 못 드렸던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www.catch.co.kr에 다 있으니까요, 한 번씩 방문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